현대인들의 영양실조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은 쪘는데 미세영양소가 부족한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현대인의 영양실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조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음식만으로는 적절한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세영양소를 섭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2000년도 초반에 이미 논문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걸 최적화시키는 영양제를 뭘 먹어야 되느냐?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저는 기능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강을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영양소 하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환자들한테. 영양제를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영양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거대 영양소, 하나는 미세 영양소. 거대 영양소는 이런 거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거는 칼로리를 갖고 있는 영양소잖아요. 이거를 충분히 먹어서 우리가 그 세포 안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들이고요. 미세 영양소는 뭐냐? 비타민, 미네랄, 이런 항산화 물질, 이런 물질들이거든요. 이런 거는 칼로리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이 세포 안에서 화학 반응을 막 거쳐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화학 반응 단계 하나하나마다 다 필요한 조효소가 있고 바로 이러한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이 도와줘야만 이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 영양소와 미세 영양소를 골고루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들의 영양실조는 거대 영양소는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지방도 많이 먹고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단백질도 많이 먹는데 이 미세영양소를 적게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은 찌는데 에너지는 안 나와요. 이게 도와주지 못하니까 이 들어온 칼로리를 빨리빨리 에너지를 바꿔주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현대인의 영양실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막 1960년대, 70년대에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 거대 영양소가 없었던 시절은 영양실조 그러면은 이렇게 삐쩍 마르고 그런 영양실조인데 요즘 영양실조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살은 쪘는데 이러한 미세영양소가 부족한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현대인의 영양실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포 기능이 좋아야 노화가 막 덜 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포 기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필수 영양소가 꼭 필요한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이 미세영양소가 충분하게 들어있으면 음식만 먹어도 되는데 요즘에 이제 유기농이 없어지고 또 하우스 재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칼로리는 높은데 이 미세영양소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조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문들이 있어서 제가 굳이 논문 이야기를 안 드려도 이제 이미 정설화가 돼 있어서 이제 음식만으로는 먹는 걸로만은 적절한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세영양소를 섭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2000년도 초반에 이미 논문으로 나왔어요. 현대인의 음식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 최적화시키는 영양제를 뭘 먹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영양제가 너무 많으니까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종합영양제 정도를 하나 선택해라. 종합영양제는 비타민도 골고루 들어있고 비타민 B군도 골고루 들어있고 미네랄들도 좀 골고루 들어있어요. 꼭 필요한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거 하나 정도는 일단 밑으로 깔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필수적인 게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이라고 해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속합니다. 오메가3가 몸속에서 너무 부족해지면 세포막의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세포 기능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데 물론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3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 안 드셔도 되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오메가3도 좀 챙겼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는 것이 비타민 D거든요. 종합영양제에도 비타민 D가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보통 들어가 있는 용량이 보통 400 IU 정도? 많아봤자 800 IU 들어있는데 한국인이 적절하게 하루에 꾸준하게 비타민 D를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되냐면은 2000에서 3000 IU 정도. 그러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비타민 D를 종합 비타민을 드셔도 한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섭취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종합적인 영양소 하나, 오메가3, 비타민 D 이 정도는 필수로 가져가면 좋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종합 비타민 갖고는 부족하죠. 비타민 C가 한 100ml, 200ml 밖에 안 들어있으니까 그거 하시는 분들은 또 비타민 C도 좀 추가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노화를 막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이제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비타민은 몸에서 안 만들어지는 거지만 코엔자임 Q10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서 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먹어야 되냐면 40대 이후가 되면 코엔자임 Q10이 확 떨어져요, 몸에서. 20, 30대 피크를 치다가 40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떨어져서 이제 노화가 더 빨리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40대 이후부터는 코엔자임 Q10도 같이 드시면 좋겠다. 이 정도를 좀 챙겨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역시 생선이죠. 생선을 일주일에 3끼 이상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반찬으로 드신다 하는 분들은 사실은 뭐 굳이 오메가3 영양제를 안 드실 정도로 충분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식물성 오메가3랑 동물성 오메가3는 좀 달라요. 그래서 동물성 오메가3가 훨씬 더 포텐시가 높습니다. 그래서 생선이 훨씬 좋고요. 식물성 오메가3도 도움은 되지만은 이만큼 효능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생선을 많이 못 먹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이 또 안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죠. 이 필수지방산은요, 세포막이 구성 성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포막의 구성 성분들이 다 필수지방산들이 적당히 끼어 있어야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안 좋은 기름으로 알려져 있는 그 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이 세포막에 너무 많으면, 포화지방산은 약간 딱딱하거든요. 그 세포 기능이 좀 안 좋죠. 근데 이런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한테 불포화지방산이 충분하게 섞여 있어야 세포 기능이 좋아지고 세포막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세포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